방 안은 조용하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나는 손끝으로 다리를 문지르며 몇 주 전의 그 묘한 느낌을 떠올립니다. 그때 다리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웠고 마치 작은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끌렸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넘겼던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얼굴이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져야 비로소 뇌경색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먼저 다리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혈류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그 첫 번째 경고가 바로 다리에서 울립니다.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며칠 동안 다리에 힘 빠짐이나 저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내가 의사로 있을 때 수없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다리의 미세한 변화, 조금씩 약해지는 근력, 발끝의 둔한 감각, 걷는 리듬의 어긋남이 모두 뇌의 구조적 이상을 알리는 조기 경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새기 시작할 때 나는 첫방울 소리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무겁거나 저리거나 살짝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잠깐 나 좀 봐줘 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다리에서부터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를 딛는 듯한 허무한 느낌. 땅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듯한 어색함. 이건 단순한 피로일까요? 아니면 그날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첫 번째 경고일까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다리까지 온전히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덜컥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운동 부족이나 근육 약화로 치부하지만 사실 뇌의 운동 피질에서 신호가 미세하게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뇌의 왼쪽이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 오른쪽이 손상되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교차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전에 독일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일주일 넘게 한쪽 다리에 힘 빠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왼쪽 중대뇌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지만 불과 며칠만 늦었더라면 반신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뻔했죠. 이 증상은 특히 아침에 두드러집니다. 밤새 혈류가 느려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 여파가 다리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설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건 몸이 내는 조용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며칠 전 발바닥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얇은 양말을 신은 채로 걷는 느낌, 혹은 솜 위를 밟는 듯한 묘한 무딤. 나는 처음엔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샤워 중 뜨거운 물이 닿았는데도 평소보다 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다리의 감각 둔화나 저림은 단순한 말초신경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쪽만 나타나고 자세와 관계없이 반복된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이라면 대부분 양쪽으로 천천히 퍼지고 자세에 따라 통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문제는 갑자기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병원 근무 시절 이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죠. 검사 결과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뇌의 감각 피질은 우리 몸의 지도를 그리듯 각 부위의 감각을 관리하는데 혈류가 차단되면 그 지도 일부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뜨거움, 차가움, 질감의 차이를 뇌가 잘못 읽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감각 이상이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혈관 수축을 유발해 미세한 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의 문제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실제로 뇌의 순환 문제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발바닥이 평소보다 무디게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감각의 변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신발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신발의 앞코만 유난히 닳아 있었던 겁니다.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지신 건 아닐까?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보행, 이른바 조카수를 보입니다. 정상적인 걸음에서는 발목 근육이 자연스럽게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약해지면 이 근육의 협응이 깨져 발끝이 질질 끌리며 걷게 되죠.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이나 동료가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걸을 때 발소리가 달라요. 신발이 한쪽만 빨리 닳아요. 이런 말이 바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내가 진료했던 한 노부인은 남편의 걷는 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고 병원에 모셔왔습니다. MRI 결과 오른쪽 뇌의 작은 혈관이 이미 막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재활 없이 회복했습니다. 만약 그때 무심히 넘겼다면 단 몇 주 뒤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듣지 못할 뿐이죠. 신발의 마모, 걷는 리듬, 발끝의 방향 같은 미묘한 변화들이 바로 그 언어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매주 한 번쯤 가족이 걸음걸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발끝이 땅에 닿는 소리가 커졌는가? 이런 작은 단서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자꾸 문턱이나 계단에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평소 잘 걷던 길인데도 갑자기 발끝이 턱에 걸리거나 중심이 흔들려 휘청거리는 경우 말이에요. 단순히 눈이 침침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엔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은 뇌가 다리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즉 고유 감각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고유 감각이란 눈을 감고도 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감각은 뇌와 척수, 그리고 다리 근육의 협업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좁아져 신호 전달이 느려지면 뇌는 다리의 위치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높이를 잘못 짚거나 평평한 바닥에서도 균형을 잃게 되죠. 내가 독일에서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걸려 넘어질까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손의 부위에 미세한 허혈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균형 감각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치료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넘어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몸이 나한테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였네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지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고 이는 폐렴이나 근육 위축 같은 2차 문제를 부릅니다. 그러니 반복적인 걸림과 비틀거림은 반드시 기록하고 전문의에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 밤 문턱을 지날 때 잠시 발끝을 유심히 보세요.
어쩌면 뇌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끔 늦은 밤 책을 읽다가 문득 다리가 스르르 떨리는 걸 느낍니다. 긴장도 하지 않았고 춥지도 않은데 다리 근육이 혼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이 있죠. 대부분은 단순한 피로나 카페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떨림이 반복되거나 의식적으로 멈출 수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뇌가 보낸 신호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리 움직임을 정확히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러나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신호가 잡음 섞인 라디오처럼 들쭉날쭉해집니다. 뇌세포는 멈춰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신경은 그것을 제때 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움찔거리는 겁니다. 한 번은 진료실에서 74세 남성 환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파킨슨병을 의심했지만 MRI 결과는 소뇌와 기저핵의 미세한 허열, 즉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혈류 개선 후 떨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전 의서 황제내경에서도 기혈이 막히면 사지가 떨린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를 혈류 장애로 설명하는 셈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떨림은 감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불안하거나 분노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세혈관의 긴장이 커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다리가 스스로 떨린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내가 지금 산소가 부족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술도 안 마셨는데 몸이 휘청거리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 느껴진다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뇌의 균형 중추인 소뇌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뇌는 우리가 걷고 물건을 짚고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이곳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다리의 미세한 조정 능력이 무너지고 보행이 비틀어집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뇌 허열 환자의 60% 이상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기울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바닥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가벼워요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건 귀의 평형기관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균형 신호가 끊긴 상태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실제 낙상이나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몸은 어지럽다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쉬거나 눕기보다는 즉시 혈압을 재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되살리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소 일직선으로 10걸음을 걸었을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비틀거린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균형의 상실은 곧 뇌의 경고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끔은 몸이 장난을 치는 듯합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멀쩡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이상하네 피곤해서 그랬나봐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짧은 에피소드가 큰 뇌경색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증상이 수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다시 말해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내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는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나았어요. 라며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중대 뇌동맥의 협착이 80%까지 진행돼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게 왔다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잠깐 고장 났던 게 아니라 저를 살리려고 신호를 보냈던 거였네요. 우리 뇌는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잠깐의 힘 빠짐, 순간적인 감각 이상, 사라졌다. 다시 오는 저림, 이 모든 것이 뇌의 경고음이에요.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지, 무시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증상이 금세 괜찮아졌으니 됐다는 말은 버리세요. 괜찮아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단 몇 시간 차이로 생사가 갈립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 이 시간을 놓치면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억 개의 뉴런이 단 몇 시간 만에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신속한 인식.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119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둘째, 증상 기록. 언제 시작됐는지, 몇 분 동안 지속됐는지를 기억해 두면 의료진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체 없는 병원 이송. 집에서 약을 먹거나 쉬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일입니다. 나는 한 환자 가족의 눈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다리가 좀 이상해 하셨을 때 바로 병원에 갔다면 지금도 걸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 한 시간의 망설임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뇌는 피를 5분만 공급받지 못해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단 5분만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희망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자. 그 약속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몸이 보내던 신호를 우리가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3박자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을 마모시키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류를 좁힙니다. 그러니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아침 공복 상태의 수치를 기록하세요. 130에 8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혈당,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HDL을 높이는 식습관 등 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가 필수입니다. 생활 습관 중 가장 위험한 적은 흡연입니다. 담배 한 개비는 혈관을 15분 동안 수축시켜 혈류를 막습니다. 술은 남성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운동은 약이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뇌연류가 2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3분의 자가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첫째, 의자에서 팔짱 낀 채 일어나 보기 다리의 균형 확인. 둘째, 눈을 감고 30초 서 있기, 중심 감각 점검. 셋째, 양쪽 발 감각 비교하기, 온도 촉감 차이 확인. 넷째, 일직선 걷기, 10걸음 균형 유지 여부 체크. 이 단순한 4단계가 생명을 지킵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뇌 언어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약하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의 잔향을 따라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나는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의 다리를, 그들의 걸음과 떨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당신의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건 피로의 신호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다리를 주무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혹시 내 다리가 이상하면 그냥 쉬지 말고 병원 가자. 이 단순한 약속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부드러운 호흡을 느끼며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몸은 나를 살리려 한다. 오늘 밤 그 다리가 편안해지길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